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조사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시민 참여단의 2박 3일 합숙 토론이 잠시 후에 종료가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치부 성승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토론회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또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일단은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네. 시민 참여단 총 471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응답자를 26,000명 통해서 응답을 받고 여기서 공론화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참여할 시민 참여단을 500명을 추렸는데 이들에 대해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478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석률이 98.5% 정도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과거 사례와 비교를 해서 공론화위원회가 예상을 했던 참석 인원 한 350명 정도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상당히 관심도가 높았다, 참여율이 높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3차 조사를 진행을 했고 오늘 이제 2시 50분부터 이제 마지막 4차 공론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중간 2박 3일 동안에 이제 건설 중단과 재개 측의 발표를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분임 토의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토론 절차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뭐 총론 토의, 안정성, 환경성, 또 뭐 경제성 등 4개 섹션으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1세션은 이제 총론 토의라고 중단 또 재개 이유에 대해서 각 찬반 측 발표 자리에 나와서 발표를 하게 되는 거였고요. 그리고 2세션은 안정성과 환경성, 그리고 3세션은 전력 수급 등 경제성에 대해서 다뤘고 4세션으로 이제 마무리 토의를 하게 됐고요. 잠시 후 이제 오후 3시부터 이제 그 마지막 4차 조사를 한 다음에 폐회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공론화위원회가 정부에 전달을 하게 될 최종 권고안 작성 작업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권고안을 이제 20일 오전 10시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밝혀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발표를 한 다음에 이제 공론화위원회는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또 공부하고 합숙까지 하면서 이렇게 토론하는 게 좀 이례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관심도가 높다는 그런 그 얘기인데 찬반 양측이 상당히 뜨거웠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들어가는 순간부터 양측에서, 그러니까 찬성 또 반대 측에서 이게 천안에 있는 어떤 합숙소에서 진행이 됐는데 양쪽이 이제 피켓 시위를 하는 뭐 그런 맞불 집회를 하는 모습들도 좀 관측이 됐었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제 이게 어찌 보면 마지막 관문 아니겠습니까? 작성만이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이번 토론이 어찌 보면은 상대 측을 설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는 거기 때문에 총력전을 펼쳤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여자 중에 한 분은 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책임감을 느끼고 참석을 했다. 휴가까지 내고 그리고 제공된 자료들 그 한 달 동안 이제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 참여자들한테 자료들을 제공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들을 줬거든요. 이걸 보면 상당히 열심히 뭐 수능 보듯이 공부를 했다라는 분들도 계셨고요. 한마디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1세션에서의 그 찬성 반대 측 발표자들의 발표를 듣는 부분 이것들이 찬성 측도 반대 측이 있는데 여기서 추천을 한 인사들이 결국엔 발표를 하게 되고 이거를 시민 참여단이 듣게 되고 이제 어떤 판단에 좀 반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꽃 논리 대결을 펼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패널들만 하더라도 뭐 의대 교수부터 시작해서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이제 뭐 그 한수원 관계자라든지 전문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다양한 의견들을 펼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재개를 해야 된다라는 측의 핵심 논리는 아무래도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재개를 해야 된다. 약간 이거는 탈원전과는 다른 그 신고리 5, 6호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5, 6호기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개를 해야 된다, 완성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폈고요. 중단 측에서는 방사능 사고 시에는 치명적이다라는 이야기를 가장 적극적으로 좀 부각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나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 중단을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했던 것이 그 미세먼지 저감과도 되게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석탄 화력 발전소도 그 없애고 점점 탈원전으로 가면서 자연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 가스 발전소가 LPG가 LNG가 그게 대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도 결국에는 미세먼지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측을 이제 자기 측에서는 굉장히 좀 강조를 했고 중단 측에서는 특히나 이제 집중된 것 원전이 한 곳에 10개나 집중되게 된다. 그러면 위험에 위험을 더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맞불 공방을 벌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찬반 양측이 다루는 주제가 안전성이나 경제성이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최종의 관건이 공론화위원회가 이제
최종 권고안을 작성하게 되는데 그 권고안은 어떻게 작성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좀 앞부분부터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만 6천 명을 상대로 응답을 받으면서 그것이 1차 전화조사로 한 거죠. 네네. 예. 그렇게 해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 참여단을 명명을 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최종 4차 조사에 참여할 대상을 골랐는데 예. 이제 이들을 상대로 이제 OT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2차 조사를 진행을 했고, 근데 그들 중에서도 또 참석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참석할 사람들, 그러니까 이번에 합숙에 참석했던 471명에 대해서 3차 조사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토론회 뒤에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4차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4차 조사 결과가 이제 그 표본 추출 오차 범위 그 받기라고 한다면은 그냥 많은 쪽을 그냥 담으면 됩니다. 권고안에. 그거를 이제 정부가 결정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제 오차 범위 내로 나올 경우에는 이제 그 1차부터 4차까지의 그 결과를 모두 다 반영을 하게 되고 좀 어찌 보면 서술적, 그러니까 결정을 할 수 있는 찬성이 70, 뭐 반대가 30 이렇게 담을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양하게 담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정책적 판단을 위해서 이번 조사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정보들을 획득을 했고 그것들을 다양하게 그리고 정량적으로 자료를 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권고안 이름 자체는 권고안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찬반이 많이 엇갈리면 문재인 대통령도 뭐 수용을 많이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권고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오차 범위 예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차 범위 안에 있냐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하게 되는 여론 그 공론 조사라는 게 층화 확률 추출이라는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용어가 상당히 어렵군요. 어려운데.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보다는 오차 범위가 적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가 만약에 크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그것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작을수록 오차를 범위를 벗어나게 되고 그러면은 좀 더 권고안에 그 찬반이 갈리는 걸 담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층화 확률 추출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시민 참여단을 뽑을 때 공론화위에서 어떤 식으로 대상을 추렸냐면요.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30개의 그 층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연령별로 따라서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연령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도 비율로 맞췄고요. 그리고 거주 지역도 마찬가지로 맞췄고요. 그리고 여성, 남성 비율도 똑같이 맞췄고요. 이런 부분들을 또 다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표본 471명만 결론을 내지만 이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군요. 인구 구성의 대표성을 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개개별에 대한 그런 어떤 보완 작업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표본 오차 자체가 되게 적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한쪽으로 낼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공론조사는 아니고 일반 여론조사, 무작위 추출이죠. 무작위로 1000명한테 전화를 걸게 되는 그런 4차례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갤럽에서 진행을 했는데 찬반 양측이 굉장히 팽팽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점을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뭐 오차 범위도 안 돼요. 가장 마지막에 했던 9월 중순에 했던 여론조사에서는 1%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질 않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애매해진다라는 부분들. 이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공론화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정책적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담겠다. 그리고 정성적인 부분은 빼고 정량적인 부분만을 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도 결국엔 최종적으로 공개가 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차 범위 안에 있다면 정부로서도 결정하기가 상당히 애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찬반이 이렇게 엇갈리거나 아니면 오차 범위 안에 있거나 그래도 결론이 일단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연 그걸 상대 측이 수용을 하겠는가?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 중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 자체가 상당히 좀 찬반 양측의 입장이 상당히 첨예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내가 공약을 했다고 그대로 추진하지 않고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공론조사라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정부가 왜냐하면 경사가 시작되지 않은 게 아니라 1조 6천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백지화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과 투트랙으로 봤을 때 탈원전 정책은 가더라도 이런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것까지 폐지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부분에서 논란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오차 범위 이내로 나올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거는 주체는 국민의 뜻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이제 정부가 될 것이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공로나 나오게 되는 이제 그 권고안을 놓고 이것이 정당성이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결국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찬반 결론에 따라서 상대 측이 그 결과를 수용하느냐 여부가 굉장히 큰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런 점에서 이제 문 대통령도 지난 10일에 이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민들 그리고 그 공론화 이 시민 참여단 또 뭐 찬반 양측 모두 다 사회적 합의 결과, 공론조사를 통한 사회적 합의 결과를 존중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도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조만간 신고리 569기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이제 공론화 결과가 나옵니다.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성승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